안녕하세요. 파락강투에서 재기한 주식쟁이입니다. 이번 영상은 제가 실제 지난주 금요일날 매매를 했던 종목을 갖고 이 손절매 관련된 내용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금요일날 창투사 종목들 TS 인베스트먼트 상한가 가고, 그리고 이 컴퍼니 K라는 종목도 이 창투사 관련 종목인데 좀 금요일날만큼은 좀 쫄병이었죠. 그렇죠. 그래서 짝짓기 매매를 들어간 것인데, 일단 이 종목을 접근한 것은 이렇게 이렇게 18%, 그 다음날 상한가, 이렇게 상당히 급등이 나오는 그런 종목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슈성이 있는 이런 중소형 테마주들이죠. 그렇죠. 그런 구간대에서 이렇게 박스권 라인대, 이 라인대를 한번 창투사들이 금요일날 좋은 흐름이 나와서 이 종목도 다시 한번 이 박스권 라인을 강하게 돌파를 하면서 상승 흐름이 나올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에 좀 이렇게 매수와 매도를 한 종목인데, 이 종목도 일봉상에서는 이런 이유로, 그리고 또 이런 테마성 이슈로 인해서 매매를 하였고, 이 3분봉을 통해서 이제 제가 실제 매수했던 포인트를 보게 되면은 이렇게 목요일날 장이 마감하고 이 종목도 0.86% 이렇게 약한 8, 9% 갭 상승이 나왔습니다. 갭이 고가가 돼서 바로 밀려버리죠. 그렇죠. 이렇게 밀렸다가 다시금 이 검은색 이평선인 이 3분봉 22평선을 회복을 해주고 이렇게 다시 정배열로 쭉 올라가는 그런 움직임이 나올 때, 저도 이 종목을 3분봉상 이렇게 3번에 걸쳐서 일단 매수, 그리고 일부 물량 매도, 그리고 또 추가 매수, 4번에 걸쳐서 이렇게 매수를 하고, 그리고 일부 물량 매도하고, 여기서는 나머지 물량을 좀 매도 처리를 전량하였습니다. 손절을 하였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손절한 구간대부터 불과 얼마 안 걸렸습니다. 캔들 하나가 3분인데 거의 또 한 10% 정도 이렇게 느닷없이 상승 흐름이 나오죠. 그렇죠. 자, 어쨌든 이런 급등락주들은 우리 생각을 뛰어넘는 이런 상승과 언제든지 하락이 반복해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이 이 급등락주들의 특징이잖아요. 중소형 급등주들. 그렇죠. 이 종목도 손절을 하고 난 다음에 바로 이렇게 크게 상승을 다시 한번 오르는 모습을 보면은 참 아쉽기도 하고, 내가 너무 일찍 손절을 잡아서 놓고 매도를 한 것인가 후회도 분명히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우리 기억도 참 재밌는 것이, 이렇게 아쉬운 것은 참 기억을 잘하고 잘 남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 보면은 여기서 주가가 이렇게 오를 수도 있지만은 언제든지 5%, 6%, 10%씩 급등락주기 때문에 이렇게 빠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빠지면은, 만약에 실제 빠졌으면 잘 팔았다, 손절 잘했다, 역시 급등주들은 손절을 확실히 해줘야 돼, 이렇게 또 자기 자신에게 만족하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런 것은 순식간에 또 기억에서 또 금방 잊어버립니다. 이렇게 잘한 것은 또 그냥 내 계좌 지켰구나, 금방 잊고, 이렇게 아쉬운 부분은 또 머릿속에 오래 남아 있는다는 것이죠. 이것이 이런 한 번이 아니라 2번, 3번, 4번 내가 매도하고 바로 이렇게 크게 반등하는 이런 기억이 머릿속에 남아 있으면은, 이런 구간에 왔을 때 다시금 여기서 진짜 손절은 내 기준에 와서 하긴 해야 되는데, 또 매도하자마자 또 오르면은 어떡하지? 손절에 대한 확실한 기준들이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지금 이 구간에서 저도 그렇게 큰 손실도 없었는데 왜 매도를 했냐면은, 지금 전체적인 차트의 흐름을 보면은 별거 아닐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매수 여기서 해서 여기 거의 큰 손실도 아닐 수도 있는 자리에서 매도를 했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고 또 이런 상승 흐름을 보고 아쉽네, 이렇게 결과적으로이지만은 차트를 조금만 뒤로 돌려보겠습니다. 제가 왜 매도를 했고 그 구간대가 어디인지.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이 구간대에서 좀 이렇게 3분봉 22평선을 지켜줘서 이제 분할 매수를 하고 일부 물량 매도, 그리고 다시 조금 추가 매수, 그리고 제가 전량 손절한 매도 구간입니다. 3분봉 22평선을 이탈하고 회복을 해주는데 여기서 머리를 맞고 올라오지를 못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일단 매도 처리를 나머지 물량 손절매를 하였는데, 그렇게 봤을 때 누군가는 야 여기 뭐 얼마 빠지지도 않은 것 같은데 왜 했냐, 그렇지만은 이 급등주들은 특성을 아시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느닷없이 급등이 이렇게 쭉 오를 수도 있지만은 그 얘기는 언제든지 쭉 빠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제 손절 판단의 기준이 됐었던 저의 기준선이었던 이 3분봉 22평선을 이탈 후에, 그렇죠? 이탈 후에 회복을 해주려면 빨리 돌파를 나오고 뭐 눌림을 주던가, 바로 요런 구간처럼, 그렇죠? 이탈 이후에 회복을 해주고 이렇게 눌림이 바로 나와줘야 되는데, 이렇게 그러면 눌림목에 성공을 한 것이잖아요. 그렇죠? 3분봉 22평선. 근데 여기서는 돌아가 보면은 저항이 되잖아요. 그렇죠? 이 저항이 되는 모습, 그리고 금요일이고 또 이런 급등락 종목들은 또 한번 회복 못하면 또 실망성 매물이 언제든지 쭉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일단 전량 나머지 물량을 손절 처리를 하였습니다. 자, 여기서 저 개인적으로 너무 빨리 매도를 한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도 물론 들고, 또 그 이후에 이렇게 쭉 오르는 모습을 보면서 아쉬움도 들고, 그렇죠. 또 이런 급등락주 매매하다 보면 이런 경우가 언제든지 또 나올 수가 있잖아요. 우리 선생님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아, 팔고 났더니 10% 오르더라. 팔고 났더니 순식간에 20% 가더라. 팔고 났더니 상한가 가더라. 급등락주를 매매하다 보면 이런 경우가 나오겠죠. 워낙에 종목들 성격 자체가 그런 종목들이잖아요. 변동성이 큰 종목들. 자, 그런데 우리가 손절매를 한다는 것은 이 최종적인 목적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손절이라는 것은 수익을 위한 매매 행위가 아니죠. 그렇죠? 이 손절이라는 것은 위험 관리, 내 계좌의 돈, 내 계좌를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을 잡고 매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마련하는 것이잖아요. 그것이 방금과 같이 저처럼 뭐 특정 이평선에 이탈했다는 모습을 봤다든지, 그렇죠? 아니면 내 매수가에서 뭐 마이너스 2%, 뭐 마이너스 3%, 뭐 마이너스 5%, 뭐 이런 식으로 내 매수가를 기준으로 떨어지는 그 퍼센트를 보고 손절을 하는 기준을 세웠던지, 결국에는 최종적으로 내 계좌의 돈을 손실을 최소화한 채 이 종목에서 빠져나가기 위한 그런 기준을 만든 것이잖아요. 그렇다면 이렇게 그 기준을 채운 종목은 매도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것을 하고 난 다음에 나타난 이런 상승 흐름을 누구든지 아쉽기는 하지만, 나는 최종적인 목적은 내 계좌를 지켜낸 것은 이루어낸 것이죠. 그것만으로도 손절매의 목적을 다 달성을 한 것입니다. 다 지나간 차트, 결과론적으로 아쉽긴 하지만 아쉬워할 필요는 없죠. 이 구간대에서는 내가 최선을 해서 내 계좌를 지켜낸 것으로 만족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빠질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억이 계속 매도하고 난 다음에 오르는 이런 기억이 우리 머릿속에 더 잘 기억될 수밖에 없는 분명한 것입니다. 그것은 아쉬움이, 매도하고 난 다음에 이런 게 한 번, 두 번, 세 번 쌓이면은 이런 구간에 왔을 때 머뭇머뭇거릴 수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손절매라는 것의 최종적인 목적을 꼭 머릿속에 기억을 한다면은, 뭐 중대형주들 일시적으로 밀렸다가 뭐 수급주들 회복할 수는 있겠지만은, 이런 급등락주의 또 단타매매의 목적을 갖고 접근한 종목은 분명히 어느 순간에
급락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손절한 그런 기준에 왔다면은 확실하게 내 기준 라인을 침범하거나 내 퍼센트를 침범했을 때는 내 목적에 맞는 손절 라인을 그것을 지켜주고 매매를 종료를 하는 것도 내 계좌를 지켜주는 그런 최종적인 방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손절 자체가 내 계좌를 지킨다는 것, 계좌를 지킨다는 것 자체는 이 종목 말고 더 좋은 종목을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예수금을 지키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야 또 시장에서 살아남는 것이고, 여기서 해갖고 이런 기억 때문에 이 종목도 나 저번에 그거 안 팔았으면 수익 클 수 있었는데 그것이 계속 머릿속에 남아있으면은 이런 종목 이렇게 언제든지 이렇게 오른 척 하다가 계단식으로 빠지다가 2시 후반에 그냥 쏘나게 쭉 빠지잖아요. 이런 거 하면은 5% 10%그 이상의 손실도 순식간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 구간대만 해도 당장 캔들 하나가 3분인데 캔들 하나에 6.23%가 쭉 빠지잖아요. 캔들 2개, 캔들 3개, 10분 만에 고점에서 몇 프로 빠진 거니까. 그렇죠? 10분 만에 다시 10%가 빠져버렸습니다. 이 급등락주들의 성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손절은 이런 급등주들을 매매를 했을 때, 특히 단기 트레이딩으로 접근을 했을 때는 손절 라인을 꼭 지켜줘야 될 것이고, 이것을 아쉬워하지 말고 우리가 손절을 하는 그 목적인 내 계좌를 지켜냈다면 그것만으로도 목적을 달성한 것으로 보고 이렇게 다른 좋은 종목들 또 골라내고 기회를 잡는 것이 좋은 결론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손절매에 대한 그런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다음 시간에도 좋은 내용으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